속보, KF-21 전투기에 장착된 기이한 장치, 군사 전문가들의 충격적인 폭로, KF-21에 탑재된 6세대 전투기 기술들이 본격 개발에 들어갑니다.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 공개 및 주요 특징. 국방과학연구소는 24일 사천에어쇼에서 현재 개발 중인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 위 실물 시험 모델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이는 국산 전투기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개발된 무기체계로 해외 수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미사일은 LIG 넥스원의 천룡이나 독일 타우러스와 같은 정밀유도 공대지 미사일과 임무는 유사하지만 초음속 비행이 가능해 적의 요격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은 최대 속도 마하 2.5, 시속 3000km로 비행하며 300km 떨어진 지상 표적을 5분 만에 타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스텔스 기술이 적용되어 적의 레이더에 탐지될 확률을 줄였습니다. 미사일의 빠른 속도는 덕티드 램제트 추진기관 덕분으로 이 엔진은 대기 중의 산소를 사용해 연소하며 더 높은 속도를 냅니다. 또한 이 미사일은 다목적 모듈형으로 공대지 임무뿐만 아니라 공대함 임무에도 사용할 수 있어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레이더와 전자광학 탐색기를 동시에 탑재한 복합 탐색기를 적용해 기상 상황과 적의 전파 방해를 극복할 수 있는 높은 정밀성을 자랑합니다.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애드 주관으로 개발이 진행 중이며 2025년부터 총 3회의 비행시험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비행시험에는 FA-50 경전투기가 참여하여 한국항공우주산업과 함께 체계 통합 작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국내 방산업체들이 시제품 제작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FA-50과 KF-21 전투기에 이 미사일이 통합되면서 두 전투기의 수출 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전망입니다. 이들 전투기는 F-16V와 JAS-392 그리펜 같은 경쟁 기종보다 뛰어난 무장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프랑스 라팔 전투기가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지만 수출 제한이 있는 핵탄두가 포함된 점에서 FA-50과 KF-21은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폴란드 기자단이 FA-50과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에 높은 관심을 보인 점은 향후 수출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의 개발과 실용화는 한국 방위산업의 기술력 향상과 전력 강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사일은 FA-50과 KF-21 전투기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며 방산 수출 시장에서 중요한 제품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다목적 모듈형 설계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 경제성도 뛰어납니다. 또한 군의 전력을 증강하는 데 기여하며 수출 시장에서도 매력적인 상품으로 자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의 향후 활약이 기대되는 가운데 개발 및 수출에서의 지속적인 성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김선한의 포커스 밀리터리한 시호크 도입으로 해상 킬체인 역량 크게 향상. 수중에서 은밀히 활동하는 잠수함을 탐지해 추적하고 유사시 무력화하는 일은 흔히 사막에서 바늘을 찾는 것만큼 어려운 일로 알려졌다. 이런 대잠작전 능력은 한국으로서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북한은 물론이고 러시아, 중국, 일본 등 강대국들이 우리의 바닷속을 한때 제 집처럼 드나들었기 때문이다. 한국은 미 해군의 도움으로 부족한 대잠작전 역량을 보충했다. 그러다 자체적인 대잠작전 역량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를 통한 대잠 헬기와 해상 초계기 등 최첨단 대응 체계가 잇따라 도입되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랑보가 들려왔다. 랑보란 다음 아닌 미국제 MH-601 시호크다. 이런 시호크가 연말에 국내에 도입되기 때문이다. 도입부터 우여곡절 많던 해상작전 헬기 사업, 슈퍼링스와 와일드캣이 주축. 우리 군은 1990년부터 1999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영국 웨스트랜드사의 해상작전 헬기 MK-99A 슈퍼링스 23대를 도입했다.
그러다 2010년 3월 천안함 침몰 사건이 발생하면서 노후화된 링스 헬기의 한계가 드러나자 긴급하게 신형 모델 획득 사업에 착수했다. 당시 계획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모두 1조 2,861억 원을 들여 20대의 신형 해상작전 헬기를 획득을 목표로 했다. 군은 이 예산 가운데 울산 1급 전투함 건조 사업에 맞춰 1차 사업 예산으로 5,535억 원을 배정했다. 나머지 7,223억 원은 2018년부터 2025년 사이에 노후화된 슈퍼링스 대체할 12대용으로 책정됐다. 1차 사업에서도 군은 성능 면에서 우세한 시호크를 선호했다. 그러나 문제는 비용이었다. 당시 후보군으로 참여한 시호크의 대당 가격은 1,000억 원 수준이었다. 반면 웨스트랜드의 AWE 로그 와일드캣은 시호크보다 최고 40%나 저렴했다. 이에 한국은 와일드캣 수출을 담당하는 레오나르도사와 50여 차례의 협상 끝에 1,000억 원을 깎은 가격에 8대를 도입했다. 물론 플래시 디핑 소나와 통합음탄기와의 연동 작업에 대한 협력도 와일드캣 도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1차 사업이 끝나자 방위사업청, 방사청은 2차 사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7,323억 원으로는 12대를 도입할 수 있는 기종으로는 역시 와일드캣밖에 없었다. 이에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사업비를 2,000억 원 증액했다. 그러나 9,500억 원으로 증액된 예산으로도 한국이 요구하는 기대치를 맞출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록히드 마틴과 에어버스는 입찰을 포기했다. 관련 방위사업법에 따라 단일 사업자만 참가해 2차례 연속 유찰되면 하는 수 없이 와일드캣으로 수혜 계약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행운이 찾아왔다. 미 정부가 시호크를 FMS, 대외군사 판매, 방식으로 판매가 가능하며 결과적으로 가격도 낮출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 FMS는 외국 정부를 대신해 미 정부가 희망무기를 구입, 판매하는 방식이기에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희망대로 시호크 도입에 청신호가 들어온 것이다. 결국 방사청은 2019년 국방기술품질원, 기품원, 위 연구 결과를 수락. 슈퍼링스 성능 개량 사업을 취소하는 대신 이듬해 시호크 12대를 도입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시호크, 긴 채공시간과 항속거리가 강점, 포세이돈과 대북 잠수함 대응력 점프업. 시호크는 미 육군의 UH-60H 블랙호크를 기반으로 개발됐다. 한마디로 블랙호크의 해상형이다. 길이 19.7m, 높이 5.1m. 기폭 3.3m로 최고 시속 270km로 비행한다. 항전 장비로 AN, APS-153 다중모드 레이더, 잠수함 탐색용 AQS-22 ALFS 능동형 저주파 디핑 소나, AAS-441 MTS-25, 이르터릿 시스템, 추적 장비, ASE 대응 장비 등을 탑재한다. 무장으로는 로켓, LAU-680, A 로켓, 7발, 또는 LAU-611D, A 로켓, 19발. 하이드라 70 무유도 로켓. 어뢰, MK-46 경어뢰나 MK-54 MAKO LHT 경어뢰 2발. 또는 청상, 미사일, AGM-114 헬파이어 8발. 기관포, M197 20mm. 기관총, GAU-16, A12.7mm 등을 갖췄다. 조종사를 포함해 모두 3명이 탑승하는 시호크의 가장 큰 장점은 긴 채공시간과 항속거리다. 한 번 이륙 시 4시간가량 작전할 수 있고 항속거리는 834km 나된다. 와일드캣의 채공시간이 장착 장비에 따라 1시간 30분 3시간 정도, 항속거리 518km 수준인 것을 비교하면 잘 알 수 있다. 시호크의 또 다른 장점은 이륙 중량이다. 시호크는 대함 대잠 작전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고 최대 이륙 중량이 1만 kg 이상이다. 반면 와일드캣은 한 번 출격에서 대함 또는 대잠 중 한 가지 기능만 수행할 수 있고 이륙 중량이 6,000kg 수준이다. 시호크가 와일드캣보다 더 멀리, 더 오래 비행하면서 더 많은 인원과 장비를 싣고 더욱 다양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호크가 전력화 과정을 거쳐 실전 배치되면 해군의 해상 킬체인 역량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우리 해군은 앞서 6월에 미 보잉사가 제작한 최강 해상 초계기 P-18A 포세이돈 6대를 인수했다. 2018년 대잠 전력 강화체계 하나로 선정된 포세이돈은 해군이 1995년부터 운용 중인 16대의 P-30K 오리온을 보완한다. 우리 해군의 약점이던 공중정찰과 대잠작전 능력을 향상시킨 주역으로 평가받는 오리온은 2030년에 퇴역할 예정이다. 군은 포세이돈은 포항 등 지상기지에서 발진해 대잠작전을 수행한다. 반면 시호크는 관계토항급 이상의 구축함에 탑재돼 함정과 협동작전을 펼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해군은 시호크의 착함 문제 해결책으로 헬기 바닥에서 뻗어나온 작사령 장치가 함정의 갑판에 있는 격자무늬로 된 철창 바닥을 움켜잡고 고정하는 방식인 하픈 그리드 장비를 사용하기로 했다. 해군 관계자는 해상 초계기에 더해 신형 해상작전 헬기 시호크 도입으로 북한의 잠수함 전력에 대한 감시망을 더욱 촘촘하게 만든다는 의미가 있다며 늘어난 채공 시간만큼 원활한 작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MH-602R 시호크는 대만이 2022년 5월에 12대를 도입하려고 했지만 필요성이 없다는 미국 측의 냉담한 반응으로 결국 포기한 장비라면서 현재 운용 중인 외국은 호주 24대, 덴마크 7대, 사우디아라비아 1대 등 몇 나라뿐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는 이어 시호크가 본격적으로 실전 배치되면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들에 대한 해상 감시 능력도 크게 늘어나게 돼 전략적으로도 중요한 장비리고 덧붙였다.